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이 스포츠는 하나의 작은 골대를 두고 좁은 공간에서 10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득점과 수비를 하려다 보니 과격한 몸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BA 선수들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벌크업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장 크게 성공해 전세계 농구 팬들을 홀렸던 드와이트 하워드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크고 탐스러운 어깨를 지닌 이 근육모는 강인한 신체 하나만으로 골밑에서 미쳐 날뛰고 다녔으며, 게다가 스피드와 점프력이 주를 이루는 운동 능력까지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한때 많은 선수들이 그의 앞에서 슛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까지 NBA 최강 센터로 군림했던 하워드, 그의 활약은 과연 얼마나 살벌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태어난 하워드는 체육교사인 아빠와 전직 농구 선수였던 엄마의 영향으로 고작 3살밖에 안 된 나이에 농구를 시작했는데요. NBA 진출을 꿈으로 삼은 건 9살 때부터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1980년대에 패스 하나로 레전드를 찍었던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았지만, 신체가 점점 빅맨 쪽으로 성장하자 당시 NBA 선수였던 파워포워드 케빈 가넷에게 관심을 돌렸고, 그의 플레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따라했으며 똑같이 파워포워드로 고교 무대에 나가 활약을 해나갔습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또래보다 우월한 피지컬, 그리고 빠른 순발력과 높은 점프력을 가지고 상대 골밑을 휘젓고 다녔던 하워드는 이때 평균 15.5득점, 14리바운드, 6블락으로 팀 내 에이스 자리에 올랐으며, 여기서 더 일취월장하여 졸업한 4학년 때에는 한 경기당 무려 평균 25득점, 18리바운드, 8.1블락의 어마무시한 기록을 냈는데요. 심지어 이때 팀을 31승 2패로 애틀랜타주의 우승까지 혼자서 캐리했으며, 이를 계기로 그는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선수상을 싹쓸이했을 뿐만 아니라 초특급 유망주로 각종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수많은 명문대학들로부터 최고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마는데, 사실 그는 고졸 출신으로 NBA에서 성공했던 케빈 가넷을 동경해왔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으며 선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대학을 가는 대신 2004 NBA 드래프트로 뛰어들어 여기서 1등으로 올랜도 매직에게 뽑혔습니다. 그렇게 훗날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 35인에 선정될 만큼 당시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워드는 곧바로 선발로 출장해 모든 82경기를 소화해냈고, 두 자릿수의 기록을 2개의 항목에서 냈을 때 불려지는 더블더블을 평균 12.10리바운드로 달성해냈으며, 더 나아가 선수 인생에서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올해의 신인왕을 뺏겼습니다. 드래프트 때 2등으로 들어온 선수에게 말이죠. 1등이 되지 못해 화가 난 하워드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좁은 골밑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위해 벌크업의 모든 피땀과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노력 끝에 하워드의 몸은 놀랄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는 곧바로 거대하고 단단해진 피지컬을 이용해 상대 빅맨들을 털어먹고 다녔는데요. 슈퍼스타급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선수들은 다 나가자빠졌으며, 밀착 수비를 한다고 해도 덩크 범위 안에 있다면 하워드는 그냥 대놓고 인유어 페이스를 꽂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맞들린 그는 계속해서 온몸을 키워나갔고, 늘어나는 근육량에 비례해서 득점과 리바운드, 그리고 블락 기록도 덩달아 상승하였는데, 심지어 3년 차인데도 올스타에 뽑혀 NBA를 대표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하자 구단은 하워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과거 레전드 센터였던 패트릭 유잉을 영입해 전담 코치로 붙여놓고 여러가지 기술을 전수받게 해줬습니다. 게다가 하워드를 100% 활용하고자 하는 감독과 3점 슛을 잘 쏘는 선수들을 데려오기까지 했는데요. 이때부터 올랜도 매직의 공격은 하워드에게 골밑을 혼자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 4명에서 모두 3점 슛을 쏘는 양궁 농구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역할을 부여받게 된 이 센터는 저절로 팀의 핵심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4년차 07-08 시즌에 나선 하워드는 전보다 더 불린 떡대, 그리고 탐스러운 어깨로 몸을 이용한 공간 창출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훅슛, 점프슛, 몸으로 미는 포스트업, 골밑에서의 각종 무빙과 방어할 때의 자세 등 개인 코치인 패트릭 유잉으로부터 지도받은 기술을 토대로 공격과 수비에서 한층 더 다변화된 활약을 펼쳐나갔으며, 그 결과 평균 10점대였던 그의 득점이 20점대로 상승함과 동시에 생애 처음으로 리바운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맨 망토를 두르고 날아올라 메테오 덩크를 골대에 냅다 꽂으면서 덩크 왕을 수상하자 이날을 기점으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높아졌는데요. 덩달아 멈출 줄 모르는 하워드의 잠재력도 0809 시즌에 또 크게 폭발했으며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했던 그는 상대의 공격 전술로 인해 발빠른 가드에게 돌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곧장 따라가서 그냥 자비 없이 블락으로 뒤를 털어버리는 극강의 수비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활약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리바운드 왕과 블락 왕 그리고 수비 왕까지 독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센터로서 모든 명예를 한꺼번에 손에 쥔 드와이트 하워드. 이젠 그는 NBA 우승을 목표로 0809 시즌 플레이오프에 뛰어들었고, 첫 상대는 훌륭한 조직력으로 무장한 필라델피아 세븐틴식서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올랜도의 근육 괴물을 막아낼 빅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골밑 수비는 하워드의 덩크에 너덜너덜한 걸레짝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무려 30점이 넘는 득점을 2번이나 허용하고 말았고, 결국 4대2로 올랜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난하게 2라운드에 진출한 하워드는 다음 상대로 보스턴 셀틱스를 만났는데요. 그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케빈 가넷과의 대결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32살의 가넷은 당시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이에 크게 실망한 하워드는 한편으론 기뻐하면서 보스턴의 골밑을 폭격하였습니다. 게다가 혼자서 리바운드를 싹쓸이해간 덕분에 이를 믿고 다른 팀원들이 3점 슛을 맘 놓고 던질 수 있었으며, 보스턴 입장에선 벌려진 점수차를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파와 득점을 하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날아올라서 내리쳐버리는 하워드의 블락에 좌절해버렸고, 그렇게 보스턴은 케빈 가넷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동부의 왕을 결정하는 3라운드만 통과하면 최종 파이널 무대를 밟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그 관문은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하고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르브론 제임스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에이스를 중심으로 조직력을 강하게 키워온 양팀의 격돌은 실로 어마무시했으며, 외곽은 물론이고 골밑까지 커버가 가능했던 르브론은 하워드의 슛을 블락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워드는 어떻게 해서든 방해를 뿌리치고 1차전에서 30득점을 기록해 가까스로 1점차 승리를 거뒀지만 2차전에서 르브론에게 버저비터 역전패를 당하면서 승부의 끝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의 두 경기부턴 하워드와 팀원들이 르브론을 막는 것에만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으며, 홈팬들의 응원 버프를 받아서 그런지 3차전은 10점 차로, 그리고 4차전은 연장전 접전 끝에 간신히 2점 차로 승리하면서 3대1 리드를 가져갔고, 이 흐름을 타서 5차전 원정 이후에 6차전 홈경기를 13점 차로 압승하며 최강 르브론을 쓰러뜨리고 NBA 파이널로 진출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부를 점령한 팀과의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23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하워드는 챔피언의 꿈을 강탈당했습니다. 레전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끄는 LA 레이커스에게 말이죠. 모든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잡았고 한 경기에 블락을 무려 9개나 찍어대는 역대급 최고의 수비를 보여줬지만, 골밑에서밖에 주로 득점을 하지 못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과 더불어 한 경기에 무려 7개나 되는 턴오버 실책을 2번이나 저지른 탓에 올랜도의 득점력은 코비를 따라가지 못했고 결국 4대1로 우승컵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결말이었지만 나름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하워드는 계속해서 골밑을 책임지며 팀을 이끌었고, 그 결과 2연속 수비왕을 더 차지하면서 명실상부 NBA 최강 센터의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로 팀 전력은 주축 멤버의 노쇠화와 공격과 수비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양궁 부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워드는 더 많은 도움 수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공격대는 자신에게 달라붙는 수비의 강도가 더 거칠어지기까지 해서 그는 종종 평정심을 잃고 살인무기인 엘보우를 날리곤 했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옥죄어져 오는 압박 때문에 결국 3번의 플레이오프를 모두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년 가장으로 팀을 먹여 살리는 거에 많이 지쳤는지 하워드는 트레이드를 요청하거나 구단에게 감독을 바꿔달라고 생떼를 부렸는데, 허나 이 요구들은 원만히 해결되질 못한 채 오히려 팀 분위기만 망쳐버렸으며 설상가상으로 11-12 시즌 막바지에 허리 디스크 부상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순발력과 파워, 그리고 스피드 등의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춘 선수에게 허리 디스크 부상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며, 단순 허리뿐만 아니라 하체 힘까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점프를 밥 먹듯이 하는 하워드에겐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이대로 커리어를 끝낼 수 없어서 곧바로 수술과 함께 6개월가량의 재활치료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이에 원하던 트레이드가 성사되어 이제는 LA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고 12-13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레이커스는 하워드를 포함해 한때 리그를 호령했던 선수들이 모여 가히 블록버스터급 팀이 되었고, 당연히 팬들은 이들이 우승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파우 가솔, 그리고 스티브 내쉬를 비롯한 다른 레이커스 멤버들은 늙은 나이로 인한 느려진 발 때문에 전부 다 수비가 형편없어졌고, 게다가 하워드는 50%도 되지 않은 최악의 자유투와 더불어 여전히 골 및 공격 패턴이 단순했기 때문에 공 소유권이 코비에게만 몰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스크린을 잘 서질 못해서 픽앤롤 플레이를 원하는 스티브 내쉬와 자주 삐그덕거렸고, 플레이오프 진입이 힘든 상황에서 허리 디스크 후유증에 어깨 부상까지 달고 경기를 뛰다 보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축 멤버들의 손발이 맞질 않아서 결국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막차를 탔더라도 1라운드에서 4대0으로 완패해버렸고, 여러모로 실망한 하워드는 시즌이 끝나자마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휴스턴 로켓츠로 팀을 옮겼습니다. 10년차 13-14 시즌을 시작한 하워드는 자신의 힘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골대를 마구 강타했습니다. 게다가 몸 상태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서 골 밑에서의 무빙 스킬도 자유자재로 시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하워드의 활약으로 휴스턴은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법한 팀으로 구색을 갖추었고, 서부 4위로 정규 시즌을 마감함과 동시에 야심차게 플레이오프를 진출했으며 1라운드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각잡고 코트에 나선 하워드는 매경기 20점이 넘는 득점과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로 더블 기록을 내며 고군분투하였는데, 그러나 간발의 점수 차이로 패배를 거듭하면서 3대2로 끌려가게 되었고, 반드시 시리즈를 동점으로 맞춰야 했던 6차전에서 경기 종료 0.9초를 남겨놓고 2점을 앞서고 있었지만 포틀랜드의 기적적인 버저비터 3점 슛으로 역전패 탈락을 당하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워드는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하였는데요. 하지만 3점을 주무기로 앞세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2년 연속 4대1로 처참하게 대패해버렸고, 게다가 도중에 발목을 심하게 접지르거나 자잘한 부상으로 하워드의 내구성과 기량은 점점 퇴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빅맨도 3점을 쏠 줄 알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NBA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하지만 이는 곧 미들슛은커녕 자유투도 제대로 못 성공시키는 하워드에겐 큰 쥐약으로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점점 그의 명성은 나날이 줄어들었으며, 덩달아 팀 내에서도 하워드의 투박하고 단순한 공격 패턴에 질색했는지 리바운드나 수비만 맡기는 식으로 비중을 줄이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에 크게 실망한 하워드는 올랜도 시절처럼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팀을 물색하였고, 그렇게 그는 애틀랜타 호크스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이곳 팀 분위기에 잘 녹아들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경기를 뛰었고, 정규 시즌 동안 63%의 슛 성공률을 보이며 공격과 수비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기름손과 그로 인한 턴오버, 그리고 전혀 발전이 없는 공격 방식과 약해진 포스트업은 결국 플레이오프 때 1라운드를 4대2로 탈락해버리는 큰 원흉이 되었으며, 그렇게 그는 1년밖에 뛰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샬럿 호네츠로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 후 샬럿에선 나름 공소유권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하루는 32득점, 3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사기적인 경기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축 멤버로 기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플레이오프에 올려놓지 못하자 샬럿 또한 그를 트레이드시켜 브루클린 네츠로 보내버렸고, 브루클린은 하루도 안 돼서 하워드를 방출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팀도 하워드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단 한 팀, 워싱턴 위저즈가 그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기뻐한 하워드는 곧바로 계약을 맺었고, 그러고 나선 은퇴할 때까지 워싱턴과 끝까지 하겠다는 말을 기자회견에서 하였는데, 하필 시즌 시작한 지 10경기도 안 돼서 복귀를 못할 정도의 심각한 엉덩이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결국 그는 시즌이 끝난 뒤 한치의 자비 없이 다른 팀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3연속 리바운드 왕과 2연속 블락왕, 그리고 3연속 수비왕, 그 어떤 선수와도 대체 불가능했던 훌륭한 센터, 아니 NBA 최고의 선수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했었던 드와이트 하워드.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5살이 지나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서울 정도로 전도 유망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때 이후로 하워드의 커리어는 점점 추락해 나갔고, 세월이 흘러 34살이 된 지금은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NBA는 계속해서 센터도 3점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과 빅맨 중심이 아닌 스몰 포워드나 슈팅가드를 살리는 전술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었는데 최고 자리에 군림했었던 하워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어했었고 3점은커녕 미들슛도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한 채 그저 골밑에서 가만히 자리 잡고 공 받아서 득점하는 옛날 방식의 스타일을 고수하였습니다. 물론 하워드도 변하려고 노력했었지만 크게 절실하진 않았던 탓에 자신이 기존에 잘해왔던 골밑슛과 수비만 계속해왔고 그럴수록 수년간 그를 지켜봐온 상대 감독들은 쉽게 하워드를 공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랜도 매직에서는 그가 왕이었지만 다른 팀에선 그의 플레이가 기존 시스템과 선수들에게 적합하지 않았고 게다가 몸 상태까지 온전치 않았기에 점점 기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지만 하워드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했는지 계속 자존심을 내세워 자신 위주로만 팀플레이를 욕심내었고 결국 좋지 못한 모습으로 구단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밑바닥까지 와버린 하워드는 지난날을 후회하며 한 인터뷰에서 과거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안 좋았던 기억을 이야기했는데요.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 희생하는 마인드로 뛰라고 늘 자신에게 강조했던 코비의 말을 당시는 하워드가 기분 나빠했지만 이제는 왜 그가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으며 며칠 뒤 코비와 장시간 통화하면서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다 해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8월 24일날 하워드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LA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고 우승반지 원정대에 합류하였는데요. 아무도 쓰지 않으려 했던 그를 레이커스가 받아들여준 대회는 고맙게도 코비 브라이언트의 주선이 있었던 덕택이었습니다. 하워드 또한 이제는 선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기량에 걸맞게 적은 비중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팀의 보탬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레이커스 팬들도 달라져서 돌아온 그의 마인드에 크게 기뻐하며 환영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이날은 19-20 시즌이 새롭게 성대하게 출발을 하는 날이자 레이커스의 첫 경기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한데요. 과연 드와이트 하워드는 이날을 시작으로 우승 후보 LA 레이커스 멤버들과 함께 생애 첫 챔피언 반지를 얻는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